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암을 부르는 생선 5가지의 블랙리스트를 통째로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을 위해 큰돈을 들여 사 먹는 그 비싼 생선이 사실 이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한 독성 폭탄이라는 사실 대부분 전혀 모른 채 드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국립암센터와 세계보건기구가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생선 습관이 50대 이후 암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믿는 절임 생선은 겨우 4번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3번째와 2번째, 그리고 첫 번째는 도대체 어떤 생선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후 건강 누림의 덕터 김약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생선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 가정에서 수십 년 동안 믿고 먹어온 몇몇 생선은 오히려 암과 심장병,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오는 숨은 범인입니다. 유럽암연구소와 국내 대학병원들이 수년간 축적한 자료를 보면 잘못 고른 생선이 고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줄줄이 나옵니다. 지난주 한 시청자로부터 도착한 메시지가 저를 결국 이 영상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올해 68인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어머니가 30년 넘게 즐겨 드시던 생선회를 통해 간디스토마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치료가 너무 The 늦었다는 situation is 말과 very serious. 함께였습니다. 가족들은 We 왜 did 아무도 everything we 미리 could, 알려주지 but 않았는지, unfortunately, 왜 the treatment is no 텔레비전과 longer working. 광고는 생선이 몸에 좋다는 말만 반복했는지 통곡하듯 물었습니다. 이 사연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말하겠다고. 저는 단지 위험한 생선의 이름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생선 업계가 절대 말하지 않는 뒤편의 어두운 속임수도 함께 드러내겠습니다. 물과 불순물을 주사기로 주입해 무게를 속이는 행위, 색을 인위적으로 입혀 썩은 생선을 되살리는 기술, 유럽과 한국의 식품 안전기관들이 최고 단계 경고를 내린 보존 처리까지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 어떤 생선을 절대 사면 안 되는지, 어떤 색과 냄새를 가진 생선을 바로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암을 피하면서도 생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5가지 황금 원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통풍,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 병원에서조차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질환별 안전한 생선 선택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가족 한 명의 삶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노후 건강 누림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댓글에 지금 살고 계신 지역과 평소 자주 드시는 생선 종류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습관에 맞춰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을 부를 수 있는 생선 블랙리스트 5잽을 공개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서 최소 한 번은 조리해본 매우 익숙한 생선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친숙한 조리 방식이 여러분 가족의 혈관과 장기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향 때문에 사랑하는 그 방식입니다. 바로 튀김입니다. 서울에 사는 67살 할머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해 넘게 생선 튀김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고기는 줄여도 생선은 건강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순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온몸에 만성염증 반응이 퍼져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도 처음에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식습관을 하나하나 되짚는 과정에서 거의 매일 먹는 튀긴 생선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많은 분들 역시 똑같은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생선이니까 튀겨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생선을 150도에서 200도까지 다궈진 기름에 넣는 순간 프라이팬 안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몸에 이롭던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고온을 만나 독성 물질로 돌변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이 순간부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이 물질은 신경세포를 마비시키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신경 회복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으로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온이 200도를 넘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생선 속 단백질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맹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물질을 명확한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세포를 공격하는 화학폭탄을 삼키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마음이 불안해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 300도에 가까워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치명적으로 변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것이 바로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담배 연기 속 발암 물질과 같은 성질을 가진 독입니다. 즉, 여러분이 바삭한 생선 튀김을 씹는 순간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비슷한 독성을 몸에 들이붓고 있는 셈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 고온 조리 과정에서 몸에 좋은 영양소는 모조리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튀김 한 번으로 오메가3는 거의 사라지고 비타민 D도 증발합니다. 대신 남는 것은 활성산소와 산화된 기름 찌꺼기뿐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을 녹슬게 만들고 세포를 늙게 하며 암으로 가는 문을 조용히 엽니다. 여기에 한국 가정에서 흔히 하는 더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유니버시티 연구팀은 기름을 반복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과 독성 대사물이 폭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을 막고 심장을 공격하며 암 위험을 몇 배로 끌어올립니다. 특히 50살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을 땐 하루면 빠져나가던 독이 노년에는 며칠씩 몸속을 떠돌며 세포를 두드려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래된 엔진과 같습니다. 계속 더러운 기름을 넣으면 결국 어느 날 멈춰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튀긴 생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횟수는 한 달에 한두 번이 한계입니다. 가능하다면 찌거나 조리고 기름 없이 드는 조리법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암의 씨앗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사실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공개할 음식은 튀김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 음식은 많은 어르신이 냉장고에 보물처럼 넣어두고 있지만 사실 세계 최악의 발암식품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제 4위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음식은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가족에게 챙겨주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담배와 같은 급의 발암식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염장 생선입니다. 짭조름한 맛 때문에 밥도둑이라 불리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산하 국제암연구 기관은 이미 몇 해 전 염장 생선을 확정적인 1군 발암물질로 공표했습니다. 의심도 가능성도 아닙니다. 반드시 암을 유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비인두암과 위암, 식도암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위험한 음식이 4위에 불과할까요? 이유는 더 무서운 생선들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염장 생선이 위험한 핵심 이유는 바로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 있습니다. 많은 양의 소금에 생선을 절인 뒤 햇볕에 말리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반응이 시작됩니다. 생선 속 아민이라는 성분이 질산염과 결합해 니트로사민이라는 초강력 발암 물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간에서 해독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혈관을 타고 돌며 DNA를 직접 공격하고 세포의 설계도를 망가뜨립니다.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에서도 염장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특정 암 발생률이 4배까지 높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어릴 때부터 염장 생선을 먹은 사람일수록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점입니다. 자라는 세포일수록 독성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짠 생선을 건네는 순간 미래의 병 씨앗을 함께 심는 셈입니다. 하지만 니트로사민보다 당장 더 무서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염장 생선의 소금 함량은 하루 권장량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한 조각만으로도 혈관은 축 늘어지고 심장은 과부에 걸립니다. 고혈압과 심부전,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50살을 넘기면 혈관 탄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때 고염식을 먹으면 유리컵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미각은 둔해집니다. 짠맛을 덜 느끼게 되고 자연히 더 많은 염분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쌓인 소금과 발암 물질은 어느 날 종양이라는 형태로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끊는 것입니다. 그래도 먹어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아주 소량만 드십시오. 반드시 물에 오래 담가 소금을 빼고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십시오. 그리고 채소를 곁들여 독성 흡수를 줄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염장 생선이 4위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나올 음식은 암과 직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3위는 눈과 코를 사로잡는 그 향기 속의 숨은 살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 바닷가를 떠올리면 자동으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타오르는 생선구이, 코끝을 찌르는 고소한 냄새, 침이 고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향기를 맡는 순간부터 이미 몸속에서는 비극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생선이 불꽃과 직접 닿는 순간 온도는 순식간에 300도를 넘습니다. 때로는 400도까지 치솟습니다. 이 온도는 가정용 오븐의 2배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열 속에서 생선의 지방과 단백질은 정상적인 영양분이 아니라 독으로 바뀝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벤조피렌입니다. 담배 연기 속 독과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장 맛있다며 까맣게 탄 껍질을 서로 집어갑니다. 그런데 National Cancer Institute 분석에 따르면 바로 그 껍질 부분에 살코기보다 벤조피렌이 최대 30배까지 더 많이 검출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소하다고 느끼는 부위가 사실 가장 치명적인 부위인 셈입니다. 하지만 벤조피렌 하나로 끝이 아닙니다. 온도가 200도를 넘으면 생선 속 단백질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또 다른 맹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물질은 세포의 DNA 사슬을 직접 끊어버리는 힘을 가집니다. 결국 정상 세포를 암세포로 뒤바꾸는 주범입니다. 연구진들은 특히 대장암, 위암, 유방암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게다가 50살이 넘어가면 간과 신장의 해독 속도는 뚜렷하게 느려집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면 빠져나갔을 물질이 며칠 동안 혈관과 장기를 돌아다니며 상처를 남깁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 위에서 현실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훈제 생선은 직화가 아니니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연기 속에는 똑같은 발암 물질이 가득합니다. 영국 국립보건연구팀은 전통 훈제 생선에서도 동일한 발암 성분이 높은 농도로 검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특히 위험한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생선구이를 소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이미 자체로 발암 요소입니다. 여기에 벤조피렌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더해지면 위와 식도 점막은 이중 폭격을 맞습니다.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마시며 탄 음식을 먹는 사람은 소화기암 위험이 최대 7배까지 치솟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먹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목숨을 걸 만큼 이 맛이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규칙은 철저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하, 까맣게 탄 부분은 무조건 제거, 반드시 채소와 함께, 그리고 술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고는 아직 서막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는 한 접시로 간과 담도를 파괴하는 섭취 습관입니다. 수백만 명이 자신도 모른 채 빠져들어 있는 이 위험한 관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특정 생선이 아니라 치명적인 식습관입니다. 이 습관 하나로 간과 담도가 갉아먹히듯 망가지고 수십 년 뒤 암으로 폭발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적이 몸속에서 20년에서 30년까지 아무 증상 없이 숨어 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한 점의 생선회가 수백 마리의 조용한 살인자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박테리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생충 이야기입니다. 특히 민물 생선을 날로 먹을 때 감염되는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입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은 이 감염을 일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담배와 같은 급입니다. 이 기생충은 쌀알 크기에 불과하지만 파괴력은 괴물과 같습니다. 간과 담도 속에 달라붙어 수십 년을 살면서 서서히 조직을 파괴합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처음 10년에서 15년 동안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멀쩡하다고 느끼는 그 시간 동안 기생충은 담도 벽을 조금씩 갉아먹어 만성 염증을 만들고 상처난 세포는 복구하려다 지치고 뒤틀리며 결국 암세포로 변합니다. 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통계에 따르면 민물 생선을 날로 먹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담도암 발생률이 최대 15배까지 높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 감염의 결과입니다. 특히 50살 이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나이부터 면역력은 급락합니다. 30살 때 버티던 몸이 60에는 고작 40%의 방어력만 남습니다. 그 순간 기생충은 폭발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신호를 모두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점입니다. 이유 없는 피로, 입맛 저하, 오른쪽 갈비뼈, 아래의 묵직한 통증, 잦은 소화불량, 이것을 단순 노화나 위장 문제로 넘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간디스토마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연구에 따르면 담도암 환자의 60% 이상이 자신이 기생충에 감염된 줄 모르고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었습니다. 바다 생선회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생선에는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심하면 장벽을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영하 20도에서 일주일 이상 냉동한 경우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완전한 안전은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처방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생선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십시오. 60도 이상에서 1분이면 기생충은 전부 사멸합니다. 잠깐의 맛을 위해 평생의 간과 담도를 내주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최종 1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보약이라 믿고 수백만 원을 바치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마침내 최종 1위입니다. 이 음식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귀한 보양식, 귀족 음식, 체력을 살리는 최고급 식재료라고 믿어온 그것, 바로 상어지느러미입니다. 잔칫날 식탁에 오르면 어깨가 올라가고 병문안 선물로 받으면 안심이 되는 그 음식.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상어지느러미는 보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먼저 한 가지 신화를 깨겠습니다. 상어지느러미에는 특별한 영양가가 거의 없습니다. 주성분은 콜라겐 덩어리일 뿐이며 값비싼 가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순 단백질입니다. 돼지 껍데기나 닭 껍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고등어 한 토막, 멸치 한 줌보다 영양이 떨어집니다.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는 상어지느러미에 필수 아미노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으로도 몸에 크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희귀하다고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석이 몸을 치료해주지 않듯 상어지느러미도 건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상어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수십 년을 살며 모든 오염 물질을 몸 안에 쓸어 담습니다. 먹이 사슬의 맨 위에 있다는 것은 독성을 가장 많이 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상어의 일부인 지느러미가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숨은 진짜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중금속입니다. 수은, 비소, 카드뮴, 납. 이 네 가지가 한 그릇에 들어 있습니다.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조사에서는 상어 지느러미의 수은 수치가 안전 기준을 몇 배 이상 초과한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수은은 몸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뇌와 신장에 차곡차곡 쌓이며 기억력을 무너뜨리고 손을 떨게 만들며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은 만성 수은 노출이 암 발생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50살 이후에는 배출 속도가 반토막 납니다. 예전 같으면 배출됐을 독이 노년에는 몸에 눌러앉아 세포를 조용히 공격합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 독이 한 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먹은 상어 지느러미는 아무 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번, 20번 지나면 뇌와 신장은 이미 파괴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시중 상어 지느러미의 상당수는 표백 처리됩니다. 보기 좋게 하려고 과산화수소에 담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질은 세계 여러 기관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관리되는 성분입니다.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히스타민 독소까지 생겨 급성 중독과 쇼크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한 그릇의 수프에 들어간 것은 영양이 아니라 독의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상어 지느러미를 먹고 건강을 기대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약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음식에 쓰는 돈으로 고등어, 연어, 정어리를 사십시오. 훨씬 안전하고 영양은 몇 배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름값인가 생명인가?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5가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 먹는 평범한 생선조차 이미 독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생선 산업이 숨겨온 가장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특정 생선이 아니라 생선 산업이 숨겨온 검은 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기 전 생선이 어떤 일을 겪는지 알면 2번 다시 무심코 집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폭탄은 통조림 참치입니다. 단백질 보약이라 믿고 찬장에 쌓아두지만 사실 이 안에는 시간차 독이 들어 있습니다. 참치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라 수은을 끝없이 끌어모읍니다.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조사에서는 시중 제품 상당수가 노년층 안전 기준을 넘는 수은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급이라고 광고되는 알바코어는 일반 가다랑어보다 수은이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 한 캔당 수백 밀리그램의 나트륨이 더해져 혈압은 튀고 혈관은 굳어갑니다. 다음은 한국 간식의 얼굴 건어물입니다. 쥐포와 부어가 왜 몇 달이 지나도 멀쩡할까요? 답은 보존제입니다.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보고는 다수 제품에서 아황산염이 검출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성분은 노년층의 천식과 알레르기를 폭발시키는 스위치이며 심하면 호흡 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일부 저가 제품은 포르말데히드 처리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질 바로 그 물질입니다. 게다가 건어물의 나트륨은 생선의 수십 배, 한 조각으로도 하루 한계를 넘깁니다. 혈관에 망치를 휘두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길은 없을까요? 통조림은 스킵잭을 고르고 생수 절임만 선택, 주 1회 이하로 제한, 60세 이후라면 중단이 최선입니다. 건어물은 공인 인증을 확인하고 충분히 물에 불려 소금을 빼십시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싼 가격 뒤에 더 큰 독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식 생선의 진짜 얼굴을 벗기겠습니다. 이제 드러낼 것은 값이 싸다고 안심했던 양식 생선의 배신입니다. 먼저 틸라피아입니다. 살이 하얗고 저렴해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실상은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의 온상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건강연구소는 고밀도 양식 환경에서 반복 투여된 항생제 잔류물이 인체에 축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잔류물은 장내 미생물을 무너뜨리고 실제 감염 때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 폭탄을 남깁니다. 더 악독한 것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빠른 출하를 위해 쓰인 물질이 중장년층의 내분비 균형을 흔들어 전립선과 유방에 불씨를 남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잇따릅니다. 다음은 노르웨이 연어입니다. 슈퍼푸드라는 포장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University of Bergen은 양식 연어의 체지방에 PCB와 다이옥신 같은 영구 잔류 독소가 자연산보다 높게 쌓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료가 문제입니다. 바다 쓰레기를 먹고 자란 물고기의 찌꺼기가 다시 사료가 되어 연쇄 오염이 완성됩니다. 색도 인위적일 수 있습니다. 선홍빛을 만들기 위한 합성 색소가 장기간 인체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밥상의 핵심 젓갈입니다. 발효의 탈을 쓴 소금 폭탄입니다. 염도는 20%를 훌쩍 넘고 심장은 조여옵니다. International Society of Hypertension는 고염 시기가 중년 이후 뇌졸중 위험을 급격히 끌어올린다고 경고합니다. 한 숟가락이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싼 틸라피아는 피하고
연어는 출처가 분명한 자연산을 선택, 젓갈은 양을 반으로 또 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럼에도 마음 한켠이 떨리실 겁니다. 이미 나는 너무 많이 먹은 것 아닌가? 내 몸은 괜찮은가? 이제부터는 두려움을 도구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회복의 문이 닫힙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몸이 이미 보내고 있는 경고음을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중금속 중독과 기생충 감염은 폭풍처럼 오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스며듭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이유 없는 만성 피로입니다. 하루 종일 잤는데도 배터리가 방전된 느낌, 이것이 시작입니다. 다음은 기억력 붕괴입니다. 사람 이름이 툭툭 끊기고 약속이 빠져나가며 열쇠와 안경이 사라집니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연구팀은 수은이 뇌에 축적되면 신경세포가 직접 손상돼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손발 떨림도 중요합니다. 컵을 들 때 미세한 바람, 글씨가 흔들리는 증상, 이것은 신경계가 보내는 적색 경보입니다. UK 데멘시아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혈중 중금속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운동신경부터 무너진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잠입니다. 잠이 깨지고 깊게 들지 못합니다. 이유 없는 불안과 짜증이 늘어납니다. 두통이 달라붙고 손발끝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초신경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기생충의 신호는 또 다릅니다. 생선회를 먹은 뒤 한 달 이내부터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콕콕 쑤시면 의심하십시오. 식후에 더 심해지고 더부룩함이 길게 갑니다. 입맛이 줄고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따라옵니다. 이는 담도가 막히며 지방 소화가 무너질 때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과 피부가 노래지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황달은 간과 담도가 비명 지르는 소리입니다. 38도 넘는 고열과 오한이 겹치면 급성 담도염일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복통과 구토는 응급실로 직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골든 타임일 수 있습니다. 예방은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National Institute on Aging는 50살 이후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에게 정기 검진을 권고합니다. 혈중 수은과 납 검사, 대변 검사를 통한 기생충 확인, 간 효소 수치 점검, 그리고 간과 담도 초음파, 증상이 있어 오지 말고 증상 없을 때 오십시오. 그때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이 생명을 붙잡는 손이 되게 하십시오. 다음 파트에서는 질환이 있을수록 어떻게 생선을 먹어야 하는지 살아남는 방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병이 있을수록 생선을 더 똑똑하게 먹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당뇨입니다. 60대 이상 한국인 2명 중 1명이 혈당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생선을 아무 생각 없이 드십니다. 방법을 모르면 약이 독이 됩니다. 하버드 TH 찬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는 20년 이상 대규모 추적 연구를 통해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은 당뇨 환자는 심장합병증 위험이 40%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튀기지 말 것, 달콤한 양념 금지, 기름에 절인 통조림 피할 것. 이 세 가지만 어겨도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인슐린은 지쳐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자연산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어가 최상입니다. 찌거나 국으로 드십시오. 여기에 채소를 크게 한 접시 더하면 약효는 배가 됩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생선은 무조건 혈압에 좋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혈관을 폭격합니다. American Heart Association는 염장 생선, 건어물, 훈제 생선, 젓갈은 고혈압 환자에게 금기 식품이라고 경고합니다. 작은 젓갈 한 숟가락이 하루 소금의 절반입니다. 심장은 순식간에 과부에 걸립니다. 통조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캔이 하루 나트륨을 넘길 수 있습니다. 대안은 단순합니다. 신선한 생선을 최소한의 소금, 마늘과 생강으로만 조리하십시오. 혈관은 서서히 풀립니다. 세 번째는 뼈와 관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는 바삭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을 약으로만 보충하지만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는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이 우유보다 흡수가 더 좋은 칼슘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멸치, 정어리, 청어를 국이나 조림으로 드십시오. 비타민 D까지 함께 들어와 골절 위험을 낮춥니다. 마지막은 통풍입니다. 무조건 생선을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스턴 의대 연구에 따르면 연어, 농어처럼 퓨린이 낮은 생선은 안전합니다. 반면 고등어, 참치, 생선 내장은 통풍 폭탄입니다. 오늘부터 기준을 바꾸십시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시장에서 생선을 고를 때 속지 않는 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함정입니다. 병보다 먼저 마주치는 것은 시장과 마트입니다. 여기서 한 번 속으면 여러분의 몸은 두 번 울부짖습니다. 첫 번째 수법은 물과 불순물 주입입니다. 생선 몸통에 주사기를 꽂아 물을 넣고 무게를 불립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독은 늘어납니다. 집에 가져와 15분만 올려두면 바닥에 무릉덩이가 생깁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살은 물러지고 눌러도 탄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색으로 되살리는 화장입니다. 아가미가 유난히 붉고 살이 비현실적으로 선명하면 의심하십시오. 흰 종이로 닦았을 때 색이 묻어 나오면 바로 가짜입니다. 사람 얼굴에 진한 화장을 씻으면 물드는 것과 같습니다. 냄새도 힌트입니다. 바다 냄새가 아니라 약품 비슷한 냄새가 섞여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는 보존제 욕조입니다. 냉동 필레가 지나치게 하얗고 번들거리면 경고 신호입니다. 상한 냄새를 지우려고 강한 약품을 씁니다. 숨이 가쁘거나 눈이 따갑다면 이미 여러분 코가 경고를 울린 겁니다. 네 번째는 산업 양식의 덫입니다. 좁은 수조에 빽빽이 키운 생선은 병을 막기 위해 약을 먹고 색을 맞추려 염료를 삼킵니다. 살 아래 지방층이 지나치게 두껍거나 비린내가 텁텁하면 의심하십시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면 더 의심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가족을 살리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눈이 맑고 선명한가, 아가미가 자연스럽고 어둡지 않은가, 손으로 눌렀을 때 바로 복원되는가, 바다 냄새가 자연스러운가, 이 네 가지만 통과하면 절반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샀는지, 언제 잡았는지 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5개의 방패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손에 쥐면 생선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작은 생선은 친구, 큰 포식어는 적이라는 규칙을 잊지 마십시오. 멸치와 정어리가 상어보다 낫습니다. 날 것은 버리고 익힌 것을 택하십시오. 60도 1분이 생명을 살립니다. 튀김과 직화는 멀리하고 찜과 국을 가까이 하십시오. 불의 맛보다 숨의 맛을 지키십시오. 양은 주 2회에서 3회, 손바닥 한 장이 한 끼입니다. 더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비밀은 채소입니다. 생선 옆에 채소를 2배로 올리십시오. 레몬 한 방울이 독을 눌러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병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내일의 산책로로 이어질 것인지는 지금 짚는 한 조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선은 선택과 조리 방법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상어 지느러미 같은 고급 음식이 가장 위험하고 값싸 보이는 건어물이 혈관을 막고 건강식이라 믿은 생선회가 간을 썩힐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지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매 끼니가 한 칸씩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젓갈 한 숟가락이 내일의 혈압을 만들고 오늘의 생선회 한 점이 훗날의 담도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튀김 대신 찜을 고를 수 있고 염장 대신 신선함을 택할 수 있으며 회 대신 따뜻한 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을 집어들고 큰 생선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10년 뒤 모습이 달라집니다. 병원 침대 위에 누운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공원을 걷는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갈림길이 바로 오늘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좋아요, 버튼 한 번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평소 즐겨 먹는 생선을 적어 주십시오. 저는 그 목록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꼭 필요한 보완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건강 누림 채널을 구독해 두십시오. 이곳은 광고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하지 못한 생선 외의 위험 식품들과 노년층이 반드시 피해야 할 조리 습관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아프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